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의 부장들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 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속에서 긴축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 2,700선을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장중 내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특히나 장 마감으로 갈수록 시장이 계속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라 많은 투자자분들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전략과 팁을 알려주실 오늘의 부서 부장님 모시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저희 부장님과 좀 긴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죠? 상한가 부서에서 오셨습니다. 민경철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상한가 부서는 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잡아냈다. 자신감이 넘쳐요. 사실 장이 안 좋아서 상한가를 잡은 것 같아요. 어우. 장이 좋으면 다 올라가니까 특정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기보다는 매수세가 퍼져서 같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지수가 안 좋았고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저격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전부 다 식량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유가 상승 이런 테마주로 갑자기 둔갑하면서 개장하자마자 9분 만에 상한가 빵! 그리고 그 종목이 바로 효성 OMB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네. 그 종목을 먼저 리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효성 OMB 차트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네. 조금 뒤에서 이야기를 좀 넘겨드리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장이 뭐랄까요? 몇 개 특수한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상한가를 더 잡아내기 쉬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게 바로 그겁니다. 급등했던 종목과 급락했던 종목 우리 상한가 부서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꼽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뜨거웠던 종목 탑5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UNI, 인트로메딕, 그리고 NHN벅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싸이월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CBI, 삼화왕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던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장이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특히나 수급이 어려웠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원풍물산, GTG, 웰디스 그리고 DYD, KCC, 마인즈랩 등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 하한가로 좀 가는 모습이었는데 크게 뜨거웠던 종목과 차가웠던 종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상한가 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뜨겁고 차가웠던 종목에 대해서 특화돼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등주와 급락주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에 오히려 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가를 잡아내는 데는 더 유리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급등주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상한가가 자신 있는 이유가 있네요. 상한가 부서가. 일단은 제가 올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올해 이민년 한 해 동안 상한가를 100종목 잡아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었죠. 네. 벌써 이제 효성 OMB라는 종목을 포함해서 18번째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지금 2월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18개의 상한가를 잡았기 때문에 2월 끝날 때까지 두 종목만 상한가를 더 잡으면 목표치의 20%를 달성하면서 네. 우리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종목들 상한가 100개의 꿈이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네. 어디서? 서울경제와 우리 서울경제 노랑톡에서 진행해 드리고 있다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어제 내일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바로 오늘 개장 이후에 9시 09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제 효성 OMB에 대한 우리 리뷰는 이제 끝나고 마지막에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어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전쟁 발발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하루 이틀 정도 여기만 좀 잘 견뎌내쳐라. 멘탈 관리만 좀 잘 하시고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전쟁 리스크 부식되고 뭐 마침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시장 이야기 잠깐만 하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 네. 하락한 종목들 왜 올라갔고 왜 떨어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분석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D-Day가 공표가 됐어요. 네, 깜짝 놀랐죠. 근데 마침 네. 그때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8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북한의 이런 특정 기념일마다 열병식이라든가 군사 도발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마침 침공일에 우크라이나 침공일에 북한도 도발이 나올 수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관광 금지로 오늘 관광 금지 국가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관광 금지를 명령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행 금지 시켰구나 납득이 되는데 네. 미국이 우방국인 최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오늘 선정했다? 근데 마침 2월 16일이 우크라이나 침공 D-Day 2월 16일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주년 그리고 마침 전날 오늘 미국이 한국을 이제 관광 금지 국가로 좀 선정을 하게 되면서 자, 이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북한 도발 리스크에 미국도 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선정을 해버리니까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에서 다 물량을 시장가로 던져버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공세에 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상승이 도망가 버린 좀 어제에 이어서 하락이 좀 낙폭이 커지게 된 그런 이제 장이었다라는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김정일 위원장 생일이 수십 년 전부터 있었을 텐데 시간 지나면 그런 특별한 이벤트들 공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열병식하고 군사 도발이 있는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그 공포감, 외국인들의 놀랐던 마음들, 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장 끝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 플러스 2%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부 그 부대에 회군이 있었다. 원래 복귀로 원래 부대 위치로 일부 군사들이 복귀를 했다라는 네. 이슈들이 전해졌어요. 바로 불과 몇 분 전에 나왔던 이슈였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리는 몇 분 전에 들었지만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에서는 그 전부터 파악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 끝난 이후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쟁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미국 증시가 전일자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 끝난 미국 지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는 오늘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만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자, 미국이 우리나라 여행 관광 금지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침 전쟁 리스크와 맞물려가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80주년 생일과 맞물려가면서 우리 증시에 좀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를 불러일으키면서 좀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과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 의견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UNI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자, 우리가 연상을 기록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상한가 4번을 기록했어요. 자, 제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상한가 100종목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100번 이야기를 한다 한들 실제 내 종목이 상한가 10번 가야 행복한 거지. 그렇죠. 못 잡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우리 UNI 주주분들은 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4번 한 종목으로만 4번을 잡아내면서 지금 아마도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자, 모든 분들은 아니겠네요. 자, 2017년도 이후에 보유하셨던 모든 분들이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물론 2016년도, 2015년도 평단가 22,000원에서 3만 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2017년도 이후에 매수하셨던 모든 분들이 지금 수익권 전환되는 그런 행복의 구간으로 좀 신고가의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공시 때문에 오늘 자, 지금 사상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걸 굉장히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최대 주주가 어디로 먼저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UNI 공시를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입니다. 자, 구자교 외 이제 네 분과 이제 양수인 자, YJH홀딩스에서 주식을 한 주당 자, 9,200원에 260억치의 주식을 매입하는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자, YJH라는 곳에서 주식을 주당 9,200원에 인수를 한다면 자, 9,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9,200원보다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아마도 이 260억의 인수한 자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부양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양수도 금액이 260억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계약 종결일자를 보면은 자, 아직까지 이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가 4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계약금 2월 11일에 17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잔금 납입 일자가 156억 원에 대한 잔금 납입이 자, 3월 31일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한 10% 정도는 계약금을 걸어 놓든가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5%라도 걸어 놓고 계약이 체결 안 되면 계약금은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못 돌려받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자, 이 150억 3월 31일에 납입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납입 안 할래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17억은 날라갔는데 17억 날라가는 것 대비해서 상한가는 4번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17억 이상의 값어치는 했을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도 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구자교님뿐만 아니라 김지한님의 매매 대금도 자, 이 부분들 잔금 자, 이거 4억 원, 2억 원, 그리고 잔금에 대한 부분들 42억 원에 대한 잔금, 16억 원에 대한 잔금, 그리고 4억 원에 대한 잔금, 14억 원에 대한 잔금, 전체적으로 14억 더하기 4억 더하기 하면은 대충 18억 원에 34억 원에 자, 우리 40억 원 더하면은 대충 자, 80억 원에 230억 정도. 자, 총 대금이 260억인데 230억 이상의 자금이 아직 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3월 31일에 잔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잔금 지급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4연속 상한가를 갔다. 그럼 잔금 대금 납입 안 하고 우리가 한 260억에서 230억을 빼면은 230억이거든요. 230억 계약금 서로 짜고 치는 판에서 날려도 어차피 그거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가를 100%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에 230억의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이미 충분한 시세가 나왔다는 관점에서 3월 31일까지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 주식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유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 중이실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실 거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이 물량을 정리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변경 예정 최대 주주가 에디슨 EV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EV가 어떤 회사죠? 쌍용차를 인수한다. 라고 밝히면서 막대한 급등주로서의 면모를 네, 전기차주로도 우리 엮어서 보여줬던 네. 종목이죠. 자, 에디슨 EV 종목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에디슨 종목이라 함은 자, 2020년도 당시에 800원짜리였던 주식을 8만 원까지 100%의 시세 정정했습니다. 100%가 아니죠. 자, 1000%죠. 100배. 800원짜리를 8만 원까지 1000%. 100배. 우리가 햄버거 중에 가장 좋은 햄버거가 텐베거거든요. 근데 그 네. 텐베거를 10개 모아놔서 100배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이 바로 에디슨 EV입니다. 자, 기업 회생 중인 쌍용차를 인수해서 전기차 플랫폼 전환하고 회사를 살려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쌍용차의 그런 본입차를 참여하면서 에디슨 EV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쌍용차를 인수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게 13,000원까지 빠졌다가 또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급등락이 나오는데 자, 에디슨이 최대 주주로 들어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UNI라는 종목이 자, 죄송합니다. 자, UNI라는 종목이 자, 지금 4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재가 들어가서 물량을 보면은 오늘 상한가 잔량이 6만 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점상한가 기록했었던 강하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물량 잠그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 저는 좀 포착이 됐다라는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UNI 기업의 최대 주주가 에디슨 EV로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의 재무제표가 좋아지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가 자, 2015년도부터 매출액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지금 적자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1분기, 2분기, 3분기도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 4개년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산보고서 상으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3월 중순에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한정이거나 거절이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4개년도 연속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아까 잔금 230억 이상의 잔금이 치러질 가능성보다는 치러지지 않으면서 마치 이런 계약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급등주 형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급등주 형태의 좀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정상적인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적자 지속하고 있고 감사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믿기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좀 하셔서 우리가 수익 중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요한 지지선 대응을 반드시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상 이제 주요한 분봉상의 이제 추세 상단이 저는 이제 18,500원 구간이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막판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18,500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돌파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자, 짧게는 18,500원, 그리고 길게는 자, 16,000원 가격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를 누려보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자, 이거 230억에 대한 잔금 납입이 실제 납입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돈의 주인조차도 갑자기 이 회사 감사보고도 제출 안 됐다 하면 돈 안 넣을 수 있어요. 왜? 상장 폐지될 수 있는데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는데 230억이라는 돈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만약에 감사보고서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면, 가정한다면 230억 3월 31일에 납입한다라는 부분은 이 감사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230억 이상의 자금을 넣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저는 이 날짜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해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당장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 전에 저는 이 주식의 물량을 청산 관점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 주요한 안전벨트 생명선으로 18,500원 그리고 16,000원 설정해드리고 여기를 이탈했을 땐 내가 익절선, 평단가, 손절선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탑로스 자동감시 주문을 설정해 두시고, 내가 혹여나 회의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내가 설정한 가격 도달하면 거기를 이탈하면 저절로 물량 팔릴 수 있게 네. 미리미리 지금 방송 보시면서 스탑로스 설정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스탑로스 설정하는 방법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증권사에 또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네. 지금 또 증권사 고객센터 문을 닫았죠. 이 시간에 하단 노란톡 들어오셔서 네. 물어보시면 스탑로스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상승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도 자, 저는 이제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자, 일단은 회사 자체가 뭐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 작전이 떠올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이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네,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 기업 가치에 기반해서 주가 급등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 계속 적자입니다. 2015년도부터 계속 단 한 번도 흑자 전환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가는 자, 2015년도부터 주가가 폭락했다가 저점에서 자, 2,8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5배가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차익 실현 떨어지니까
또 여기까지 또 2,000원까지 또 빠지고 2,800원까지 빠지고 여기서 또 저점 이중바닥 다지더니 또다시 자, 10,000원 정도까지 또 올라갔다가 또 2,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또다시 2,000원에서 8,000원까지 또 4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졌으면 이거 주가가 5배 올라가는 거 그래 알겠어. 주가가 4배 올라가는 거 그래 알겠어. 실적에 기반해서 정말 이 회사의 가치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연결 지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은 적자인데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데 특정 이슈, 우리 밤하늘의 펄이 아니라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슈와 재료, 즉 이제 펄을 붙이면서 주가를 수급을 붙여서 끌어올렸다가 고점에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는 모습의 패턴이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7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락, 바닥권 기간 조정, 급등의 패턴이 자 3년을 주기로 반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 그리고 바닥권 조정, 급등의 패턴이 자 2년을 주기로 왔고요. 또다시 급락, 그리고 바닥권 횡보, 그리고 지금 급등의 구간이 또다시 2년을 주기로 이러한 패턴들. 주가 무너뜨린 다음에 바닥에 싸게 잡아놓고 이거를 이슈 붙여서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엑시트하고 이런 구도들이 1년에서 3년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차익 실현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이 주식의 이제 지포 말고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주포라고 하는데 자, 그분들의 목표가 저도 알 수 없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 수 없고 우리 신도, 며느리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과거의 고점 자 9,700원에서 자 2,700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었던 전가가 있다. 그리고 16,000원짜리가 자 3,000원까지 마이너스 80% 이상의 조정이 나왔던 전가가 있다. 과거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주가 10,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자, 여기서 여기면요. 마이너스 85%입니다. 마이너스 88%. 자, 여기서 고점에서 잘 올라가는 것 같다가 하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순간 고가 대비 마이너스 약 90% 가까운 낙폭을 보였던 전가가 있다.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폭등한 고점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때 반드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인트로메딕이다라는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과거에도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8,000원에서 또다시 단기적으로 여기 한 달 만에 자 12월 30일부터 자 2월 10일까지 딱 5주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자, 7,000원짜리가 8,000원짜리가 3,500원까지 마이너스 55%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추가 매수냐, 추격 매수냐, 아니면 분할 매도냐 이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이슈와 테마만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 이슈를 활용해서 수익과 행복을 챙기시고 다시 한번 이 시세를 반납한 우리 3,500원 정도에서 V자 여기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여기서 반등하는 타이밍, 즉 3,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앞으로 준다면 여기서 소액 단타로만 짧게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법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거를 이거 오늘 상한가 갖고 싸이월드 이제 구글에 이제 애플 이제 구글에 이제 앱스토어 이제 심사를 하니까 네. 그런 모멘텀으로 더 올라갈 거야라는 자, 믿음을 가지고 좀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분봉상 주요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만 체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막판에 자, 분봉상 주요한 우리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50원 구간, 자, 여기 구간과 그리고 분봉상 우상향 추세에 이루어서 눌렀던 구간, 자, 4,900원 라인. 자, 짧게는 4,900원, 길게는 4,550원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시고 분봉상 음봉권의 캔들 만들어지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거래대금 지금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지만 자, 음봉권의 캔들 떨어지고 고가에서 거래대금 줄어드는 모습, 즉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 하락 반전형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 버튼 누르고 저는 이제 청산 관점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를 통해서 이번에 좀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싸이월드 관련주예요. 네, NHN벅스죠? 네, 다음 종목도 NHN벅스인데 자, 이제 이런 이슈입니다. 싸이월드라는 게 사실은 20년 전에 20년 이상의 그런
서비스가 됐었던. 그렇죠. 과거의 네, 추억의 서비스죠. 네, 근데 이런 싸이월드를 다시 리오프닝한다. 근데 그 리오프닝 하는 게 기존에는 싸이월드 하면 BGM. 근데 이 BGM을 도토리로 그전에 결제를 했었는데 그랬죠. 그 도토리를 우리 블록체인으로 코인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NFT, 메타버스 뭐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뭔가 싸이월드 리오프닝이 엄청난 최신 기술이 접목된 뭔가 큰 이벤트로 뭔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실상은 과연 지금 페이스북, 지금의 그런 유튜브 플랫폼, 지금의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뛰어넘는 이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저는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취지에서의 그런 싸이월드에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이용자 수를 묶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콘텐츠에 그런 뭔가 저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슈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활용해서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알맞지 않겠나라는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제로 NHN 벅스라는 종목이 자, 과거에 이제 27,000원까지 우리 싸이월드 도토리 결제해가지고 도토리를 블록체인으로 결제해서 암호화폐로 결제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NHN 벅스에 이제 음원을 이제 제공해 나가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네. 주가가 정말 단기간에 자, 5,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5배가 폭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 거 없고요. 만약에 이게 리오프닝 된다고 해도 실적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미 주가가 5배 올라갔고 여기서의 고점 차익 실현이 진행되면서 자, 27,000원짜리가 자, 11,000원까지. 자,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게 고가에서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 거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이게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이제 NHN 벅스의 뭔가 혁신, 뭐 혁명 뭐 이런 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과거에도 그런 이슈를 활용해서 주가 부양이 있었지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 미비하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고가에서 마이너스 60% 조정을 받은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자 기준 자, 이 거래대금 없이 횡보했었던 우리 NHN 벅스가 이런 이슈를 부각시켜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뭔가에 자, 그동안에는 좀 지지분했었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NHN 벅스와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공표를 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추격 매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실체가 있는 종목들, 기대감 말고. 네, 조금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테마주들보다는 내일은 지수가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명품 주식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하셨던 종목군들 위주로 과매도 종목들 위주로 네, 우리가 지수가 오늘 빠졌죠. 빠졌을 때 폭등한 종목은 지수가 올라갈 때 오히려 고점 차익 실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관점에서 자,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종목군들 위주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 기회를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자, NHN 벅스 분봉상의 지지선만 체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 이후에 네, 우리 NHN 벅스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일제히 매기가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자, 분봉상 13,800원 그리고 분봉상 12,900원 구간을 자,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보유자분들 추가 시세 네, 자율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이 고가 라인 자, 여기 이 16,800원이 변곡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8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기를 추격 매수가 아니라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잡아드린 13,800원, 12,900원 구간 지지선, 평단가, 손절선 대응 반드시 잘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급등주는 여기까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뤄본 급등주 3개가 모두 싸이월드와 관련돼서 올라간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 네 아니라고 옆에서 정정을 해주시네요. 아까 이제 공시를 살펴봤죠. 네네. UNI 최대 주주 누구로 바뀐다? 에디슨 EV. EV로. 그러니까 네. 싸이월드가 아니라 우리가 최대 주주 변경과
우리 에디슨 EV라는 기업이 네. 아직까지는 잔금 20몇 억만 넣었다. 230억을 3월 31일에 넣을 건데 네네. 그 넣었을 때 바뀌게 되는 최대주주가 에디슨 EV로 바뀌게 되는데 에디슨 EV라는 기업이 우리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100배 올라간 과거력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과 우리 싸이월드 리오프닝에 대한 네.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간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분석 의견을 드렸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대신 정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주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핸들링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민경철 혹은 부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등주가 있었다면 급락주도 다뤄봐야겠죠.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급락주는 뭐부터 살펴볼까요, 부장님? 네, 일단 급락주는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자, 일단 오늘 원풍물산이라는 종목이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실시간으로 공시 분석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내부 결산 시점으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다라는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자 17시 22분경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장 끝나고 나왔는데 이게 공시가 뜨기 전에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이거 공시가 뜰 거 알고 누군가가 물량을 먼저 던졌거나 아니면 주가가 빠지니까 반대 매매가 좀 터진 것으로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좀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공시가 7시에 떴는데 오늘 자,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호도도도도 반대 매매 터지면서 바로 하한가로 좀 물량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자, 거래대금 실리면서 오늘 하한가가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용미수 물량이 있다든가 증거금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내일 증거금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아침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원풍물산이 왜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발생됐는가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6%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억 원으로 86%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 86% 개선이 됐습니다. 자, 우리 당기순이익 또한 우리 기존 직전 사업년도 마이너스 81억 원에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5억 원으로 자, 흑자 전환이 아니라 32% 영업 당기순 손실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코로나의 계속되는 영향으로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액을 달성을 하지 못하고 소폭 이제 매출액이 상승했다. 그리고 원가 절감 재고 자산 평가 환입에 따른 영업 손실이 감소한 이유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영업 손실이 감소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소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생 상품 가치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을 반영함으로써 단기 순손실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부 결산 시점에 별도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손실 발생이므로 자, 이 이슈가 감사 보고서로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코스닥 기업들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 한 게 아니면 기술 특례 상장은 이제 4년에서 한 8년 정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이제 유예를 줍니다. 적자 8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코스피 기업은 아무리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이제 기술주 특례 상장한 기업이 아니라면 4년 연속 적자에 대한 부분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다. 근데 그 지정 사유가 아까 살펴봤죠. 매출액 늘어났다. 영업 손실 개선됐다. 단기순 손실 개선됐다. 하지만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 최근 4사업년도 연속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됐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회사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되더라도 상장 폐지 사유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면 정상 거래가 될 것이고 3월달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관리 종목 지정될 것 같은데 3월달에 2021년도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지연 대출되거나 의견이 거절뜨거나 의견 한정이 뜨거나 하면 그것은 곧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내일 한 번 정도는 주가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사유로 좀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동사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그동안에는 이제 원풍물산이라는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가 좀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풍물산. 자, 원풍물산의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우리 코스닥 기업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회사가 자, 남성복, 캐주얼 정장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신사복, 점퍼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 이제 킬로치 이제 에디슨이라는 그런 뭐 신사복 브랜드를 이제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서 매출액이 58%, 그리고 점퍼를 판매하는 데 매출액이 40% 정도를 이제 판매하는 킨록 앤더슨 뭐 이런 이제 신사복 의류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시나리오죠? 네, 뇌피셜입니다. 자, 우리나라 의류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류 관련주는 애국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불매 운동이 터져서 일본의 뭐 유니클로나 의류 제품들을 불매 운동한다 하면 우리나라 뭐 볼펜, 모나미나 우리나라 의류, 뭐 신성통상이나 우리나라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과거에 애국 테마주로 테마를 형성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뇌피셜입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의류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들이 갈등이 불거지면 애국 테마주로 갑자기 뭐 둔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체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재무제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매출액이 자, 우리가 자,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자, 매출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조금 개선됐는데 단기 순손실이 조금 개선됐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4개년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자, 일단은 회사가 자, 지금 자본 잉여금에 대한 부분 자, 260억에 대한 자본 잉여금이 있고 자본금이 자, 2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본 잠식으로 이제 빠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기업 가치가 이제 빵원으로 자본 잠식으로 빠진 건 아니다. 하지만 자, 1분기 마이너스 5억 원, 2분기 마이너스 7억 원, 그리고 3분기 마이너스 2억 원 해서 아까 이제 살펴봤듯이 이제 결산 기준 마이너스 2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면서 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 때문에 네, 올해 3월달 네,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감사 의견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원풍물산에 자, 우리 아직 결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 아까 공시를 다시 보고 우리가 기업 가치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본 총계가 있거든요. 이 자본 총계가 자, 결산 기준으로 240억입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240억, 10억, 100억 나누기. 자, 원풍물산의 총 발행된 주식수를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 들어가서 자,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띄워놓은 게 여기 있죠. 자, 원풍물산의 자, 우리 최대주주 지분이 네, 우리 45% 네. 35%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자, 지금 발행 총 주식수가 4,070만 주 정도가 됩니다. 대충 이제 4,070만 주로 우리 계산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만 주. 자, 4,070만 주를 나누면 주당 이제 청산 가치가 한 580원, 590원, 한 600원 정도 이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좀 계산기를 두들겨 본 결과는 자, 기업의 청산 가치가 한 580원에서 600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 기업의 청산 가치인 58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봉상, 일봉상 단기 저점을 다지고 우리가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요. 수, 목, 금 단기 저점 다지는 모습 확인한다면 여기서 일주일 정도 단기 시세는 눌러볼 법한 종목이지만 3월 중순에 발표될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4월달 만들어지는 저점에 재공략하는 형태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풍물산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58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봉상 수목금
단기 저점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 우리 시청자분들 비중 5% 소액으로 일주일 단기 시세 노려보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네. 그리고 3월달 감사보고서 제출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되더라도 1년 동안은 정상 거래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장 폐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폭락한 저점에서 4월 초 다시 바닥에 공략해가지고 이거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은 또 2차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3월 중순에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은 일주일 동안만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 알려주세요. 그 타점 잡아서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에 계시면 제가 그 타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온다면 불시에 갑자기 사인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입장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지티니 웰리스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공시는 보지 않았지만 앞에 관리 종목이라고 우리 타이틀이 붙여져 있으면은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주의를 해야 됩니까?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실시 심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3월달 상장 폐지 리스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혼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 규정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 초보자분들은 앞에 가능한 신용 붙은 거, 신용이 되는 종목들, 그래도 신용도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관리 종목이나 뭐 환기 종목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피해서 그렇죠.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시에서 관리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의 공시가 2021년도 8월 17일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기 보고서상으로 의견 지금 한정 부적정 거절이 떴는데 이거에 대한 공시, 자 2021년도 8월 17일의 공시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G 웰리스. 자, GTG 웰리스의 8월 17일자 공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면은 자, 반기 검토 이제 의견 부적정 자본 잠식률 50% 초과 이슈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자, 회사의 자본금이 자,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83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 이게 3분기 기준으로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지금 자본 총계가 175억 원 정도로 굉장히 지금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거 더해서 뭐 대략적으로 자, 175억을 2로 나누면 자, 87억입니다. 87억인데 자, 이 단기 순손실이 자, 마이너스 40억, 그다음에 플러스 45억, 마이너스 67억을 하면은 대충 4분기에 마이너스 25억 이상의 그런 영업 손실이 발생된다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된다면 또다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반기 보고서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반기 보고서상으로 의견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긴 종목이기 때문에 자, 최대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3주차 전에 이번 주 전에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거절이 떴습니다. 자, 의견 거절이라는 건요, 한정보다 안 좋은 거예요. 한정은 이게 조금 미비한 거를 이제 바꾸면은 좀 바꿔줄 여지도 있지만 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조금 결산 보고서상으로 의견 적정이 뜰 가능성이 좀 매우 낮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지금 제가 한 번 더 자, 이거 반기 보고서 첨부 문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체킹을 해보고 싶은데 자, 이제 디테일한 이제 왜 의견 거절이 떴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문의하시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방송 끝나고 면밀하게 왜 의견 거절인가, 왜 올해 이제 의견 거절 등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면서 오늘 하한가급의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바닥이라고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미
의견 거절 떴다. 이거 3월 달에도 이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뜨면은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중에 네, 가능한 비중을 좀 정리하시거나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급락했던 혹은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은 가운데 오늘 특히나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민경철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혹은 부장님 하고 불러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우리 민 부장님께서 상한가를 잡아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네, 일단은 뭐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노랑톡에서 어제 네일의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뭐 오늘 장전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모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은 효성 OMB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분봉상으로 이것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아침에 시초 단타로 추천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 종가에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고 자, 종가의 방송 보고 장전에 우리가 이제 작전 시그널을 통해서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이제 시초가에 또 단타 시세를 노려보신 분들은 개장하고 10분 만에 상한가까지의 수익을 상승을 우리가 한 10분 만에 노려볼 수 있었다. 저는 이거를 효성 OMB를 자, 이미 미래생명자원 60%, 팜스토리 30%, 또 뭐죠? 또 뭐 사주 동아원인가 그것도 20%의 수익을 이미 내드렸습니다. 1월달 추천드려서 이미 수익을 다 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식품 관련주 어제 올라간다 했을 때 저는 폭등한 종목들 조심해라. 차익실현 떨어진다. 아직 안 올라간 효성 OMB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14,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빠졌고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동반되면서 주요한 매물을 소화하는 물량 체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루 만에 29.96%, 29.63%의 상승 시세를 기록했다. 멘토님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상한가를 잡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우리 효성 OMB 네일의분 검색하시면 유튜브 자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저격시켜드린 종목 하루 만에 상한가 잡아드렸고요. 제2의 효성 OMB 종목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 궁금하다. 나도 상한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하단 노란톡 입장에서 추가 상한가 제가 올해 100종목 잡는 게 목표니까 그중에 한두 개만 잡아가셔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오늘 또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상한가 부장인 민경철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고요.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종목 보기 전에 좀 녹여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배치됐던 러시아 병력 일부가 좀 철수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선물 지수 1%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내일장 진짜 좋을까요? 제가 이제 독재 정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푸틴과 전화 통화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후 방송에서부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목소리 높여서 예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 리스크가 시간이 지나서 불식되면 지수는 빠르게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2월 16일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루 혹은 이틀만 지나면 이 전쟁 리스크는 불식된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8,000개 이상,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7,000개 이상, 만약에 전쟁 나면 두 나라 모두가 공멸합니다. 공멸.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미국 증시는 약보합권 마무리가 됐고 장마감한 이후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2% 가까이 나스닥 지수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증시 월요일, 화요일 하락장 잘 견디셨고 내일은 수요일장은 99% 이상의 확률로 코스피 코스닥 강하게 반등 들어올 거니까 상승을 불기둥을 즐겨라 이런 코멘트를 남겨드렸는데 실제로 제 말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내일장 상승하는 그런 코스닥, 코스피를 바라보면서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맞아 떨어졌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시고 내일의 상승장 좀 잘 행복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가? 제가 또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오늘 종가에 관심 종목 다 설정해 드렸거든요. 네. 그거 놓치신 분들도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어떤 종목이 대시대 초입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민 부장님 말씀처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